풀타임 근무는 불가능하고요. 예, 학생 비자 같은 경우 20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하게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울타리를 좀 벗어나고 싶다 하시면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유효할 것입니다. 네, 비자 신청 무료고요. 자, 이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처음 슬라이드에서 많이 설명드리면서 넘기겠고요. 여러분 꼭 이 부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놓치지 말고 노트 잘 해주시고요. 자, 비자 견본인데요. 이렇게 비자 견본이고요. 이 비자 견본 보시면은 저기 멀티 비자라고 멀티 보이시죠? 이 멀티는 출입국이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프랑스 한번 들어오시면은 한국으로 1년 뒤에 나가야 되나 아니면 1년 되기 전에 나가야 되나 아니면 한 번만 나갈 수 있나 이런 의무를 가지시잖아요. 언제든지 나갔다 들어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이 자유롭고요. 플러스 이 트랜짓 쉔겐이라고 있습니다. 이 쉔겐이란 말은 유럽 국가 내에서 또는 그 유럽 근접 국가끼리 쉔겐 조약을 맺었어요. 이 쉔겐 조약이 예전에는 그 국경끼리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비자를 보여주고 그리고 검문소에 대한 비자 비용을 또 지불하고 했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너무나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유럽 국가들이 우리 없애자, 검문 없애고 쉔겐 조약을 맺어서 우리 너희 나라 우리나라끼리 비자 없이 왔다 갔다 하자. 단 기간을 정해주자. 체류 기한은 6개월에 90일, 180에 90일 아니면은 총 90일 이렇게 정해주자 해서 쉔겐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자를 받으시면은 쉔겐 조약에 따라서 여러 유럽 국가 여행하실 수 있는데요. 단 유럽 국가에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하시면은 나중에 불법 체류자로 오인될 수 있으니까요. 꼭 체류 기간을 꼭 확인하셔서 그리고 그 쉔겐 조약 가는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확인하셔서 여행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국하실 때 이 비자로는 쉔겐 지역을 거쳐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 직항이 있죠. 그리고 경유하는 것도 있고요. 직항 에어프랑스나 대한항공에서 바로 직항이 있어서 14시간 정도면은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어디 독일에다 경유해서 한번 돌아보시 잠깐이라도 하시면은 독일 경유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은 쉔겐 지역 국가니까요. 네, 출국자 준비 아주 중요하죠. 재외국민 등록을 통해서 마음가짐을 가지셨다면 물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안전여행 관한 거는 외교통상부 공사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안전여행 관한 게 충분히 나와 있고요.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있죠. 한국에 있어도 여기 서울입니다. 경기죠? 네, 서울 나가도 아니면은 경상도 부산에 가셔도 그쪽에 어떤 문화가 있는지, 어떤 음식 문화가 있는지, 어떤 옷을 챙겨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숙지하고 가시잖아요. 네, 외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국에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놀러 온다고 여지없이 반겨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냥 외국인일 뿐이고 그리고 쳐다보지 않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현지화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생각과 그리고 마음가짐 중요하겠죠. 특히 프랑스는 치안이 많이 그 파리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있잖아요. 아홍디스망이라고 해서 여러 구역이 있는데 몇 구마다 이렇게 특징이 있고요. 여러분이 가시는 구에 따라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구역에 가면은 그 파리 에펠탑이나 그 14, 15, 16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안이 잘 돼 있고 관광지로서 여러분이 밤늦게 돌아다녀서 무관한데요. 하지만 8, 9, 10이나 그리고 18, 19, 20 위쪽 북쪽 가시면 조금 위험합니다. 그 부분은 동양 여성들이 돌아다니시면은 좀 변호당하기 쉽고요. 너무 많은 부분들이 극한의 대비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프랑스니까요. 여러분이 꼭 숙지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너무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사람 사는 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만 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 한국 사람은
현금 창고다라는 그런 인식이 특히 프랑스 내 이민자들, 특히 프랑스의 나쁘신 분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쫓아다닐 경우가 있습니다. 저 또한 소매치기 당했는데요. 소매치기는 아니고 제가 부주에서 좀 지갑을 털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본인이 준비를 잘하고 조심하실 수밖에 없고요. 프랑스는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민자들 알제리, 투니지 그리고 모로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은 마그라브라고 그러죠. 그 마그라브 쪽에 들어와서 잘 활동하고 계신 분들 있지만은 가끔 문제는 소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프랑스 정부에서 단단히 단속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여성들이 그 유럽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유럽에 와서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기분 좋은 긍정적인 시각만 가지고 프랑스에 지내다 보니 그 분들 나쁘신 분들께서는 한국 동양 여성들에게 찝적대시거나 아니면은 좀 소매치기 같은 나쁜 경험을 하게 만드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꼭 조심해 주시고요. 어디로 가실지 정하셔야죠. 자, 보통 워킹홀리데이 비자면 일자리가 많은 데로 찾으시잖아요. 일자리가 많은 곳은 어딜까요?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네, 파리 맞습니다. 파리가 관광도시 그리고 모든 인터내셔널 엔터프라이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히 일자리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불어 수준을 요구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불어 수준은 여러분 델프 가지고 계신 분? 델프 한 분 계신가요? 몇 분 계신? 세상에 놀랐습니다. 델프를 아직까지도 안 가지고 계시나요? 네, 델프는요, 제 학교 때 꼭 따두시고요. 델프 자격증 기본입니다. 따두시고요. 그 델프로 이제 심화학습 하시면 되는데요. 델프 정도는 따시고 가셔야지 프랑스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네. 자, 프랑스에 보시면은 이 파리 약간 중북부에 있고요. 이 북부에 있고요. 그리고 리옹도 많이 갑니다. 리옹은 리옹 제2의 도시는 아니고 그게 활성화된 도시입니다. 리옹에 가신 분들 굉장히 많은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세요. 이쪽도 외국인들도 많고 유학생들도 많고 여러분께서 일자리도 많아서 많이 찾습니다. 파리에 비해서 집값이나 생활비가 싼 편도 긍정적인 요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학을 하신다면은 여기 뚜르 보이시죠? 뚜르는 정통 불어를 구사하는 지역으로 어학하시는 분들이 정말 불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 하시면은 뚜르로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학비가 좀 비싼 편이니 비싼 편입니다. 또 포도주나 농장에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포도주 재배 지역은 프랑스 도시를 빼고 대도시를 빼고 전 지역에서 배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보르도 지방 있고요. 그 다음에 그르노브 지방 있고요. 맞죠, 바티 씨? 네. 그리고 브르타뉴 지방, 이 세 지방이 좀 메인입니다. 여러분이 포도를 재배하고 싶다 하시면은 따뜻한 거 원하시면 보르도 가시면 되고요. 약간 좀 칠하고 추운 거 원하신다 그러면 브르타뉴 가셔서 한번 포도 수확도 경험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역을 정하실 때는 즉흥적으로 정하시지 마십시오. 여기 좋아 다 따져보고 정하셔야 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그냥 비자 하나 가지고 놀러가는 비자 아닙니다. 여러분 1년간의 연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대학생이죠? 1년간 휴식하고 싶다 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가는 거 아니에요. 대학생을 좀 더 풍부하게 하고 여러분이 진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기 위한 비자이지 여러분이 놀러가는 비자 아닙니다. 놀러 가시려면은 그냥 동남아 스파 받으시고 충분히 편하게 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가지시고 비자를 신청하셔서 취업은 어떤 쪽으로, 어학연수는 얼마나 받을 것인지, 그리고 문화체험이나 여행은 어느 인접국가에 할 것인지 꼭 계획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항공권이죠. 여러분 비행기 없으면 못 돌아오시죠. 그리고 보험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으면은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국제학생증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
이렇게 메인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여러분 그 전기 콘센트 아시죠? 우리나라 220V를 사용하는데 유럽은 어떨까, 프랑스는 어떨까 궁금하시죠? 예전에는 약간 콘센트 모양이 달랐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유럽식 콘센트 모양을 다 차감을 해서 우리나라의 전기 콘센트가 프랑스의 콘센트 다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어댑터 없이 가셔도 상관없고요. 집을 꾸리실 때는 여러분 기숙사나 아니면은 리소스택 그리고 호텔에서 그리고 그 월세를 내고 샀을 때는 라디에이터로밖에 난방이 안 돼요. 프랑스는. 그러니까 라디에이터는 한국 사람이 좀 추울 수 있거든요. 전기 담요를 준비하시는 것도 추위 많이 타시는 분한테 좋습니다. 그리고 1년간 가시는데 한국 음식 챙겨가시는 거 사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권장하진 않습니다. 1년간에 프랑스 충분히 그 문화 익히시고 체험하시기 위해서는 한국 음식 과감히 그냥 놔두시고 프랑스 음식 많이 맛보십시오. 맛있는 거 많고요. 그리고 네, 이민국들의 음식도 많아서 훨씬 더 여러분 입맛의 풍미를 더할 수 있고요. 인접 국가에 대한 음식도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프랑스 지역마다 다 특색 있는 거 아시죠? 그 특색 따라서 음식도 달라지니까요. 지역만 돌아다니셔도 한국 음식 먹을 시간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초기 정착비 이 부분도 돈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분명 워킹홀리데이의 말은 돈을 벌어서 내가 놀겠다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취업을 하냐 보장은 없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타 국가, 호주, 캐나다와 달리 한국의 취업 비율이 많이 높진 않아요. 이유는 비자 시작이 아직 초기 단계고요. 두 번째는 한국인의 불어 실력, 세 번째는 한국인의 현지화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정착 비용을 좀 넉넉히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에 생활비를 숙소비 포함해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잡으시고요. 한 3달, 4달 정도, 적어도 6개월 정도까지는 가져가시면은 분명히 든든하시지만은 하지만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가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300에서 600 정도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입국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출입국은 인천공항이나 프랑스 세관 홈페이지 보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프랑스 세관 저기 뚜안 구베르만타 프랑스에서 들어가시면은 영어 버전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프랑스에 들어오실 때는 출입국 카드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카드는 프랑스에 가시면은 그 패스포트 검사대랑 모든 게 유럽 연합 국가와 타 국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 아니기 때문에 타 국가에 가서 줄을 서셔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출입국관에게 인사를 먼저 하시고, 자, 비자와 여권을 제출합니다. 출입관 누르시겠죠? 어떤 목적으로 프랑스에 입국하셨는지. 그러면은 저 워킹홀리데이 비자 그리고 아니면 취업 그리고 문화체험하러 왔다고 불어나 영어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꼭 읽어보시면 되고요.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 애완동물 같이 데려가신 분 계신가요? 모양이. 혹시나 지금 기본 추가 정보로 개고양 검역 사이트가 있어요. 가서 보시면은 어떻게 하는 절차가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오셨을 때 사실 학생들 갔을 때는 유학원 통해서 아니면 현지 아는 사람 통해서 집을 먼저 구하고 가는 게 참 안전하죠. 학생으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불어도 못하는데 헤맬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혼자 준비하시면서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성인이시고 이제 단단히 마음가짐 가지시고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가서 집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가시고 처음 가셔서 구하기 전에 단기와 장기 숙박이 있는데요. 단기는 유스호스텔, 민박 등이 있는데요. 유스호스텔은 프랑스 전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그렇게